자, 그 27번 가자. 27번. 아, 27번. 자, 27번 가보자. 자, 27번 이런 얘기네. 자, A가 0과 1 사이에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Y는 지금 A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자, 그랬을 때 얘 무슨 값이 나왔어? 최소가 나왔네. 최소가 얼마냐면 81분의 16일 때 A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지금 일단 특징은 가장 뭐야? A가 0과 1 사이라는 어떤 미지수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무슨 함수가 된다는 거죠? 감소함수죠. 그럼 감소함수에서 얘가 최소이려면 우리가 이 지수 부분이 뭐가 돼야 돼? 전체가 최소인 거니까 이 지수함수, 얘가 무슨 함수죠? 감소함수잖아.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최고? 고는 뭐야? 최대. 최고가 아니라 최대를 해야겠죠. 뭐냐면 얘가 최대가 돼야지만 얘가 감소함수니까 전체적으로 무슨 값을 갖겠어? 최소값을 갖겠죠. 근데 알고 있죠? 우리가 저놈은 최대값을 갖는 놈이죠. 그래서 2차식의 완전 제곱만 하면 아, 저놈은 우리가 최대값을 갖는 놈이라고 알 수가 있더라. 이렇게 되나? 따라서 무슨 얘기죠? 요 놈이 이 지수 부분이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갖는 거야? 4를 갖는 거니까 결국에는 a의 몇 승이 저거인 거야? a의 몇 승이? 4승이 얼마? 81분의 16이 된다는 얘기 되겠지. 맞죠? 뭔지 알겠죠? 우리가 지금 얘가 최대일 때는 x가 1일 때 4니까 a의 4승이 요 최소값이 돼야겠다. 그래서 a는 얼마? 3분의 2가 되겠다. 그 다음에 일단 30번, 33번이고요. 33번이 거의 아마 100% 시험에 나올 거야. 또 안 나오면 또 얘기를 해. 알았죠? 혹시 내가 나온다고 안 나온 거 있니, 시험에? 증명. 어떤 거? 기억 안 나. 아, 기억 안 나? 그래서 그 33번은 분명히 시험 100% 나와. 알았죠? 아마 서술형으로 해서 거의 한 100% 나올 거다. 어느 학교는 걸릴 거야. 알았죠? 33번. 내가 가볼게. 이거부터 해보자. 자, 쟤는 X는 A에서 최소값 B를 갖는다. 그럴 때 A와 B를 구하라. 자, 요 놈의 최대 최소 구하라 문제다. 특징이 뭐니? 특징이 보이니? 얘와의 어떤 관계가 있죠. 어떤 관계가 있어? 자, 요렇게 써볼까? 더하기 얼마죠? 64 곱하기. 맞니? 요렇게 쓰자. 4의 X승분의 1이죠. 자, 이런 거 많이 봤죠? 우리가 서로 어떤 관계가 서로 무슨 관계냐면 역수 관계인데 뭐 꼴로 이루어진? 더하기 꼴로 이루어진 함수의 최소를 구하라는 거다. 그죠? 산술기하가 보여야겠어. 아, 이런 거는 우리가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더라. 산술기하는 뭐다? 두 개를 뭐 한 거? 곱한 거에 얼마? 루트. 요렇게 자. 맞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해라. 세준이 모르잖아, 이거.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어.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뭐야? 산술기하 이런 거죠? A 더하기 B가 항상 성립하는 게 2루트 AB가 되겠고, 이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죠?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죠? 등호 성립. 이게 언제라 그랬죠? 등호 성립할 때. 얘랑 얘랑 뭐 할 때? 얘들아, 같을 때가 등호 성립할 때야. 알겠죠? 그러니까 얘도 무슨 얘기냐면, 그 최소값은 얼마가 돼? 착착착 지워서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데? 16이 되니? 맞죠? 그때 뭘 구해줘야 돼? X가 A값, 그걸 구해줘야 돼. 이때는 언제라고? 등호 성립할 때가 언제라고? 얘랑 얘가 뭐 할 때? 같을 때. 알겠죠? 그러니까 얘도 얘랑 뭐 할 때? 같을 때를 찾으면 돼. 그럼 쟤랑 같을 때는 결국에는 얘랑 같으면 되는 거 맞니? 보이니? 얘랑 같으면 되겠죠. 따라서 결국 X가 얼마일 때야? X는 2분의 3이죠. 2분의 3이다. 따라서 얘랑 얘 찾는 문제다. 산술기하 조건이 이런 거를 우리가 산술기하라 그러고요. 이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면 얘랑 같을 때가 우리가 등호가 성립할 때다. 알겠죠? 그럼 이제 33번. 요게 이제 활용 문제 나온다. 자, 분명히 얘기했어. 시험에 나와. 무조건 서술형으로. 언제 나왔냐면 재작년에 나왔어. 재작년에. 작년에는 구에서 나왔고 재작년에 인천에서 나왔어. 100%. 근데 한 해 건너 나오니까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고 거의 나와. 알았죠? 이거는. 재작년. 너희. 내 기억력이 좋잖아? 자, 해보자. 그래서 요거 풀래. 근데 이렇게 다 알려줘도 틀린 애들이 많아요. 자, 얘 뭘 구할 거냐면 최대값을 구하래. 내가 어떻게 가르칠까? 이거 보면은 나는 가장 잘못된 방법은 다음과 같아. 자, 요것만 T로 치환해서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뭐만? 요것만 T로 치환해. 그럼 얘가 이제 문제가 풀릴까 안 풀릴까?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 자, 얘를 T로 치환하면 얘가 T 더하기
t분의 1이겠고 마이너스 t 제곱 보이니? 얘는 뭐가 돼? 얘는 t 제곱분의 1이겠죠. 그럼 얘는 어떤 거야? 막 꼴이 여기 막 요렇게도 나왔고 맞죠? 요런 꼴도 나왔잖아. 자, 요런 거는 최소 구해봤니 안 구해봤니? 안 구해봤습니다. 맞죠? 풀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관계를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자 요렇게 봐야 돼. 요렇게 보이니? 얘랑 얘는 관계가 있다 없다? 있더라 라는 얘기야. 얘랑 얘를 적절하게 변해 얘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치환하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치환이죠. 그래서 3의 x승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승을 t로 치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거를 배운 거야. 우리가 무슨 일 항상 치환하면 요놈에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범위가 필요한데 이 더하기에 서로 역수꼴에 대한 무슨 값은 안다?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방금 구했던 산술계를 통해. 오케이? 따라서 얘가 2 곱하기 2개를 뭐 한 거? 곱하면 얼마가 되니까? 1이 되니까 아 t의 범위는 얼마보다? 2보다 크거나 항상 같다라는 얘기지. 여기서부터 풀어야 돼. 이거 범위 안 쓰고 나면 깎여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하면 돼? 자 이제 요런 꼴을 바꿔야겠죠? 얘는 얘를 양변을 뭐 하면 되겠죠? 제곱을 해. 그럼 얘가 9x승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승에 더하기 2개 곱한 거 2가 되겠고 t 제곱이 되겠다는 거죠. 따라서 y는 얘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네. 자, 2 곱하기 t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2라는 식이 됐다.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2t 마이너스 2에 우리가 어느 범위 내에서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의 범위 내에서 뭘 구하는 문제다? 최대를 구하는 문제다. 이제 간단하죠? 나머지는 이제 너무나 간단하다. 따라서 마찬가지 무슨 꼴로만? 완전 제곱 꼴로만 고치면 제로요. 마이너스 얼마냐? 이거니? 제로요. 맞니?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고. 그러니까 1, 마이너스인데 얼마보다 커 나왔으니까 범위가 얼마보다? 2보다 커 나왔죠? 따라서 2보다 커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겠고 따라서 얼마 집어넣는 게 최대겠다? 2 집어넣는 게 최대가 되겠다. 따라서 2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따라서 최대값이 얼마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건데 답이 틀렸어. 어디 계산이 어디서 틀린 거야? 잠깐만. 왜요? 마이너스 2. 여기. 여기 무슨 이야? 여기 플러스 얼마야? 3. 젠장. 3. 여기 얼마야? 2. 미안해.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답만 적어놨거든, 여기. 답만 적어놔서 답이 뭔지 알아. 틀렸네, 미안. 나점 틀리면 안 돼, 항상. 이렇게 되겠다. 자, 여기까지가 지수함수의 문제였고요. 드디어부터 이제부터 풀 거는 지수방정식과 지수부등식이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딱 두 가지 꼴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풀게 지수방정식 가자. 지수방정식. 자, 너무너무 쉬워요. 지수방정식 가보자. 자, 지수방정식 갑니다. 36번. 자, 8의 x승 마이너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4승은 0에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저런 지수 방정식 x값을 구하라. 자, 일단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일단은 딱 보이죠? 무슨 얘기냐면 얘랑 얘가 어떤 관계가 있겠고 그랬을 때 얘를 뭘로? 2의 거듭제곱으로 고치면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뭐 하면 돼? 넘겨서 이런 꼴로 바꿔라. 왜? 우리가 아까 배웠던 지수 방정식 꼴에서 밑이 같고 지수만 다른 꼴이 있었죠? 그렇게 되면 얘랑 같으면 누구끼리만 같으면 돼? 지수끼리만 같으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 0. 따라서 x는 얼마씩이요? 4랑 마이너스 1 되겠다. 맞죠? 그래서 모든 근의 합은 얼마가 되겠다? 3이 되겠고. 알겠지만 어떤 근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근각계수 관계로만 이용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굳이 인수분해를 안 해도 상관없다. 자, 40번. 자, 40번에 9의 x승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x 플러스 1승 더하기 27은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 그랬을 때 두 근의 뭘 구하라 문제냐면 또 합을 구하라 문제가 됐습니다. 자, 요 문제를 잘 봐야 돼. 자, 요 문제를 일단은 풀이 방법은 아주 노멀하게 한번 가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이제 두 근의 합을 구할 거, 뭘 구할 거면 x를 구할 건데 보면은 어떤 9x승과 마찬가지 3x승의 관계를 통해서 얘를 몇 차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냐면 2차 방정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지. 그래서 가장 노멀하게 풀어보자. 그래서 일단 얘를 이렇게 가보자. 예를 들어 9x승이고 마이너스 12 곱하기 3의 x승 더하기 27이고
그래서 누구를 치환해? 3의 x승을 t라고 치환해라. 치환하게 되면 항상 중요한 거는 지수 방정식에서도 이거는 항상 0보다 큰 해를 가져야 돼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렇게 되면 얘가 뭐가 돼? t 제곱 마이너스 몇 t? 12t 더하기 얼마? 27은 0이 되겠고. 그럼 얘는 얼마야? 9와 3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 따라 t는 얼마랑 얼마가 되겠고 3과 9가 되겠고. 그렇게 되면 요 놈이 3의 x승이기 때문에 x는 얼마랑 얼마인 거야? 1하고 2가 된다라는 거다라는 거지. 근데 더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 이건 너무나 노말해. 응? 너무나 쉬운 얘기야. 그런데 만약에 신영아 어떤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니? 요 놈이 뭐가 안 되는 꼴이 나올 수가 있어. 그렇죠. 인수분해가 안 되는. 맞죠? 뭐가 안 되냐면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뭘 구할 수가 있냐면 두 군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고. 우리 이제 그게 목적이 돼. 인수분해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목적이야. 또 근공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거든. 근공이라는 거는 내가 진짜 인생에서 거의 써본 적이 없어. 내가 왜 못 외우잖아. 너네 알지? 내가 근공 못 외우는 거. 어? 근공 거의 못 외운다고. 쓰는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목표는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구할 수가 있어야 돼. 자, 잘 따라 올라가면 돼.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얘가 근인 거 맞아? 그러니까 얘가 알파였고 얘가 뭐였어? 베타였던 거 맞니? 오케이?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지금 3의 1승이고 얘가 3의 제곱으로서 결국에는 요 t의 근은 얘를 알파 베타라 그러면 얘는 3의 알파승이고 나머지 근은 3의 베타승이었던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게 되면 얘도 실제로 얘가 원래는 그냥 3의 x승의 제곱이고 여기가 지금 3의 x승인데 그러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지금 3의 x승 3의 x승 된 거 맞니? 맞잖아. 그래서 여기가 실제로 3의 제곱이었고 얘가 3의 1승이었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자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두 근의 모양은 이 t의 방정식에 대한 두 근의 모양은 3의 알파승하고 3의 베타승 맞니? 이 t에 대한 근의 근은? 뭐라고? 이 t에 대한 근의 모양은 요거와 요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왜? 이렇게가 모양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썼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 두 근의 모양은 3의 알파승과 3의 베타승이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보면 3의 알파승 더하기 3의 베타승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12가 되는 거고 3의 알파승 곱하기 3의 베타승이 얼마가 되는 거야? 얼마? 27이 된다라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두 근의 합이라는 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얘가 3의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얘가 3의 3승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결국에 요 값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두 근의 합을 이 지수 방정식의 근의 관계를 가지고 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되는 놈을 우리가 3x승을 치환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3의 알파승과 3의 베타승이고 여기에 대해서 근과 계수에만 관계만 가지고도 우리는 요 놈의 두 근의 합을 뭐 할 수가 있다?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인수분해랑 상관없이. 그래서 이런 모양인 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알았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 여기에 두 근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다. 알았죠? 이런 모양이다. 저렇게 풀어줬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걸 풀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알아둬야 돼. 알았죠? 이 방법을 알아둬야 된다. 계속 가볼게. 알았죠? 자, 그래서 내가 이걸 설명한 이유가 있을까? 좀 이따 또 나옵니다. 44번. 자, 이번에 이런 얘기 하죠. 자, x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2승은 지금 4의 x 마이너스 2승을 만족하고 단 x는 마일보다 크대. 자, 만족하는 모든 근의 합을 구하래. 야, 그러면 얘는 일단은 x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2승은 4의 x 마이너스 2승. 얘는 지수가 똑같죠? 맞니? 그러면 누가 똑같으면 되겠어, 당연히. 첫 번째. 누가 똑같으면 돼? 밑이 똑같으면 되는 거 맞니? 그렇지, 밑이 똑같아야겠고. 그 다음에 얘가 다르더라도 항상 같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얘가 몇 승이 돼버리면 항상 같겠어? 0승이 되면. 즉, x 마이너스 2가 얼마가 될 때? 0이 되면. 맞죠? 항상 뭐의 0승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는 밑이 미지수로 나와 있고 여기가 같을 때는 우리가 일단은 지수가 같은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저 x-2가 항상 0일 때도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답을 보통 학생들이 많이 빼먹겠죠. 시험 때 선생님 요거를 빼먹었어요 해서 이제 틀린 학생들이 많아요. 알겠지만
그래서 요거를 주의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지수방정식의 연립. 너무나 쉽습니다. 계속 갈게요. 48번 연립방정식 하래요. 48번 연립방정식. 너무나 많이 했어요. 여태까지 연립방정식이라는 거. 자, 얘가 3분의 28이고요. 그리고 3의 x승 곱하기 3의 y승이 얼마냐면은 3일 때 우리가 여기에 두 근을 a 알파랑 베타라 그랬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구할. 그러니까 연립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괜찮죠? 요걸 x, 요걸 뭐라 그러고 y 이런 거 많이 해봤죠? 얘도 x, y라고 하자. 자, 결국엔 얘들아 별게 아니라 더한 게 3분의 28 곱한 게 얼마? 3이 되는 x, y 구하라는 거 맞니?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를 뭐 보통 뭐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또 인수분해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우리가 뭐만 보면 돼. 잘만 좀 조작하면 되겠지. 자, 얘를 어떻게 조작하면 좋을 것 같아? 곱해서 3인 거잖아. 그렇게 하면 될까? 그럼 얘가 뭐야? 3 더하기 1인 거, 아, 안 되나? 잠깐만, 안 되겠네.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9 더하기 3분의 1 보이니? 9 곱하기 3분의 1. 맞죠? 우리가 이제 별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저거를 원래는 뭘 해야 되냐면 더한 게 3분의 28 곱한 게 3이라 그러면 얘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또 인수분해해서 라지 x, 라지 y 구하는데 굳이 구할 필요 없잖아. 뭐 한 거 결국에 더한 게 얘가 되고 곱한 게 얘가 되는 것만 우리 적절하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눈에 충분히 보일 거라고. 그래서 뭐가 되냐면 얘는 9 더하기 3분의 1 얘는 9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우리가 쓰면은 곱한 게 3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x를 그냥 9 y를 3분의 1이라 그래서 답만 찾으면 x는 2, y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우리는 요 제곱 더하기 제곱은 두 개가 바뀌더라도 뭐 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간단히 구할 수가 있더라. 적절하게 안 보이면 아, 적절하게 안 보이면 어차피 인수분해 끊었다고 했는데. 자,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정말로 또 몇 개 안 남았어. 몇 개? 6개만 하면 되네. 자, 해보자. 자, 52번. 6개만 하면 돼요. 자, 이번에는 3의 2x승 마이너스 3의 x 더하기 1승은 자, a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는 문제야. 자, 이런 문제 마찬가지 미적분 원에서도 되게 많이 풀어봤죠. 어떤 실근의 개수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뭘 구할 거냐? a 값의 범위. 똑같이 풀면 돼. 일단 똑같이 푼다라는 얘기는 첫 번째, 일단은 마찬가지 얘와 얘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할 건데, 그냥 가장 중요한 게 다음과 같아. 이것도 이런 관계를 하면 이제 어떻게 풀겠다는 생각이 들어, 예언아. 어떤 생각이 드니?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그래서 치환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몇 차 방정식 풀겠다? 2차 방정식으로 풀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런데 일단은 얘들아, 그런 생각을 좀 같이 해줘야 돼. 자, 3의 x승을 일단 마찬가지 t라고 생각할 거고, 항상 치환하면 얘 뭘 생각하고? 범위 생각해주고 제발 좀 생각해. 알았죠? 이 범위가 틀리면 틀려져. 왜? 우리가 어떤 전음을 풀게 되면 미적분 원에서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정역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달라진 경우가 많잖아. 왜? 그림 그려서 풀 거니까. 맞니? 그러니까 요거를 안 쓰게 되면 틀린 경우 엄청 많다고. 알겠죠? 그래서 요걸 좀 생각해 줘야겠고. 그 다음에 얘들아 생각해야 될 거 이런 것도 있어. 그럼 얘가 이제 몇 차 방정식인데? 이제 몇 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2차 방정식 되는 거 맞니? 자, 요런 문제잖아 이제. 그러면 t의 범위가 얼마보다 큰 거? 0보다 큰 거. 근데 중요한 건 얘들아, 여기서 t의 근의 개수와 x의 근의 개수랑 같을까? 라고 내가 물어볼게. 이 t의 근의 개수와 x 근의 개수랑 같을까? 뭔 말인지 알겠니? 예를 들어, t가 한 개가 나오면, 예를 들어 t가 1이 나왔어. t가 1이라는 게. 그랬을 때 대응되는 x 값은 몇 개니? 한 개밖에 없겠지. 그 얘기는 뭐냐면 t랑 x의 근의 개수는 뭐 할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아주 쉽네. 그냥 뭐의 개수? t의 근의 개수가 곧바로 x의 근의 개수다. 됐니? 그래서 근데 몇 차 방정식 풀면 돼? 2차 방정식 풀어라. 그럼 몇 개 같도록? 2개 같도록. 이런 문제 어떻게 풀었죠? 미적분 원하고 똑같이 푸세요. 어떻게 풀어? 왼쪽 거 그리고 a 움직여서 두 점 만나도록. 알겠죠? 이렇게 푸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마찬가지 ft라 그러고, 자, 어차피 뭐 ft라고 했지만 얘 그냥 무슨 꼴로만 고치면 돼, 이제. 완전제 꼴로만 고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9. 따라서 무슨 블록 그리고요? 아래로 블록 그리고요. 여기가 얼마냐면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9야. 범위가 얼마부터야? 0부터죠? 이렇게 되겠고. 얘가 열린 구간이다. 자, 0을 집어넣어보자. 0을 집어넣으니까 0이겠네. 이제 보이죠? 그렇게 되면 저 A라는 게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려면 어떻게 있어야겠니? 이렇게 맞니?
맞죠? 그러면 곧바로 저게 t의 근의 개수가 저 때가 2개일 때고 그러면 x의 근의 개수 몇 개일 때다? 2개일 때다. 그래서 답은 A범이죠. A는 얼마부터 얼마냐면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되고 0보다 뭐 해야 되냐면 작아야겠다라는 거야. 는이 들어가면 안 돼. 왜? 는이 들어가면 얘가 뭐 할 때니까 접하는 순간이고 얘가 0이 들어갈 때는 요런 순간이니까 이때는 근이 하나, 이때는 근이 중근으로 가지니까 2개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답은 얼마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만족한 답은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겠다. 똑같이 풀면 돼요. 알겠죠? 똑같이 풀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게 얘들아 그 통일성을 잃지 않아야 돼. 이제 문제 푸는 건데 어떤 문제가 나오든 그 문제가 그 문제야. 근데 함수가 좀 바뀌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다 진짜 똑같은 문제야. A 나온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54번. 내가 아까 강조했던 게 요거 문제 풀려고 요거 문제를 쉽게 풀려고 해서 얘기한 거야. 자, 봐봐. 자, 얘의 두근합이 3일 때 K를 구하래. 두근합이 3일 때 상수 K를 구하란 문제다. 아까 말을 잘 이해했다면 이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어. 역의 두 근이라는 건 역에 해당하는 알파, 베타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건 뭐야? 어차피 2x승을 t로 치환했을 때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모양은 다음과 같다라 그랬어. 뭐라 그랬지, 신영아? 여기서 두 근의 모양은? 두 근의 모양은 뭐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방정식의 두 근의 모양은? 두 근의 모양은? 예원이가 얘기할까? 두 근의 모양은 여기서? 네? 여기서 두 근은 어떻게 쓴다? 이 방정식의 두 근은 어떤 모양이다? 2의 그렇죠. 2의 알파승하고 2의 베타승이더라. 이런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마찬가지 두 근을 더한 게 여기서 얼마인 거고 근각계수 관계에서 이게 8이 되는 거고 두 근의 곱이 얼마가 되는 거다? K가 되는 거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근의 여기서 진짜 합이라는 거는 X근의 두 근의 합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라는 걸 알려준 거고 따라서 얘가 2의 알파 더하기 베타 승이니 여기다가 이제 3을 집어넣어서 우리는 그 값을 K를 8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돼? 여기에 두 근의 이런 모양이다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필요한 놈이야, 안 필요한 놈이야? 안 필요해? 알고 있죠? 얘는 실제로 필요 없는 거다. 나중에는 쓰지도 않아요. 나중에 쓰지도 않는다. 자, 이제 지수 부등식 갑니다. 이제 방정식까지 했고요. 이제 부등식. 알지만 방정식하고 부등식은 뭐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부등식을 껴넣은 거밖에 없으니까 거의 같은 얘기다. 가보자. 58번. 일찍 끝날 것 같아. 진짜 일찍 끝날 것 같아. 시험 끝나고 첫날에 일찍 끝나는 날이 있어야지. 가보자. 자, 예를 내보자.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부등식을 풀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얘랑 모양을 맞춰줄 수 있니 없니? 맞출 수 있겠죠. 2로 맞추자. 맞추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겠죠. 얼마로 맞추는 경우라? 2로 맞출 수도 있고 2분의 1로도 맞출 수가 있겠지. 뭘로 맞추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2로 맞춰봐요. 그럼 얘가 2에 이렇게 되는 거 보이니? 그러니까 2에 몇 승이야?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다. 아까 배웠죠? 지금처럼 부등식에서 밑이 얼마보다 크면? 1보다 크면 어떻게 비교한다고? 그대로 반대로? 그대로 비교한다. 이런 거죠. 무지하게 쉽네요. 그래서 2로 나누면서 넘길게요. 그래서 x범위 얼마부터 얼마? 고3이니까 곧바로. 고3이래. 미안해. 자, 맞니? 맞니? 아니니? 맞아요. 맞아. 근데 이렇게 한번 풀어보자. 자, 어떻게든 풀어볼까? 2분의 1로 한번 바꿔서 풀어볼게. 그냥 이거 안 적어도 돼. 자, 2분의 1로 바꿔서 풀면 어떻게 해야 돼? 제가 2분의 1에 얘가 마이너스 2x 제곱이고 맞죠? 그리고 얘는 2분의 1에 4x 마이너스 그대로죠. 자, 그럼 얘가 밑이 1보다 뭐하니까 작으니까 어떻게 비교한다고? 바뀌어서 비교해라. 그러니까 이번 어느 쪽으로 넘겨야 돼? 그러면 이쪽으로 넘겨야겠죠. 그럼 같은 게 나와 안 나와? 같은 게 나오죠? 당연히 똑같이 나온다. 알겠죠? 당연히 똑같이 나온다. 자, 그 다음 62번. 밑이 미지수인 부등식. 62번. 밑이 미지수. 자, x의 x-1승. 자, x의 마이너스 x 더하기 5를 풀면 단 x는 0보다 크다. 자, 저런 부등식을 풀어보자라는 얘기야. 아까랑 차이가 뭐지? 그치, 아까는 밑을 알았는데 이번엔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범위를 나눠야겠다. 너는 언제 배웠니? 그렇구나. 다행이네. 자, 그래서 x범위를 몇 개로 나눠야 돼? 보이니? 얼마랑 얼마? 자, 0보다 크고 1보다 보통 작다랑 그 다음에
x가 얼마보다? 1보다 크다는데 1인데는 어디다가 넣어야 될까? 안 넣어? 너 말어. 따로 생각해? 아니 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일반적으로 한쪽에 집어넣으면 돼요. 일반적으로 아무 데나 집어넣어도 좋아. 그런데 뭐 따로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일단 요렇게 해볼까? 자, 요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요런 상황에서 우리가 요거를 구할 건데 0과 1 사이에 있으면 이번에 부등호가 뭐 해야 돼? 반대로 돼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다. 자, 그렇게 되면 계산만 하면 2x 지금 얼마냐면 6이 되겠고 x는 3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아. 자, 우리는 얘와 얘는 무슨 집합을 해야죠? 얘랑 얘는 무슨 집합? 얘와 얘는 무슨 집합? 이제 교집합이 맞아? 요러면서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집합하면 얼마야? 0부터 1이죠? 교집합 0부터 1이고. 그 다음에 얘도 마치 1보다 크면 우리가 어떻게 비교한다? 그대로 비교하겠죠. 야, 그럼 당연히 답 뭐 나오겠어, 여기는? 얘를 반대로만 한 거니까. x가 얼마보다? 이거 나오는 거 맞니? 그렇게 되면 얘는 요거의 교집합이지. 그럼 뭐가 되겠어, 답은? 3보다 커 나왔다. 자, 맞아. 1만 가보자. 자, x가 1이야. 1을 집어넣으면은 둘 다 1을 집어넣어보자. 그러면 여기가 1에 몇 승하고? 0승. 1에 몇 승이냐면 4승인데 둘 다 얼마야? 1이잖아. 되니 안 되니? 된다라는 거지. 얘는 추가. 답은 결국 뭐가 되냐? 하지만 요거는 합집합, 요거도 무슨 집합이야? 합집합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전부 다 무슨 집합해야 돼? 합집합이 답이야. 따라서 x범위는 는이 들어가겠고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야. 애들아, 얘 가끔씩 표현 보면 이 점이라는 게 있잖아. 그리고도 되고요. 또는도 돼. 따라서 얘는 굳이 쓸 필요가 없어. 선생님은 저거 뭘 개념으로 쓴 거야? 나는 저기서는 또는이라 쓴 거고요. 어떤 문제에서 이거는 그리고가 돼. 그러니까 저거는 통용되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답 쓸 때도. 알았죠? 그러니까 저렇게 쓴다고 누가 틀리다고 절대 안 해요. 그 문제 보면서 그냥 읽어서 얘가 또는이냐 그리고냐는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영어에도 그런 거 많잖아. 뭐 똑같은 건데. 영화요? 영어. 그게 단어가 뜻은 하나인데 뭐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튼 영어도 그냥 적절하게 좀 해두세요. 대학교 가서 안 힘들려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대학교 가서도. 해석. 기본적으로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1학년 때 공통 과목이 영어 회화라는 과목이 있어. 이거 모두 다 들어. 1학년 내내. 회화를 해야 돼. 가서. 그 외국인하고 이제 너네 과 애들 말고 다른 과에서 그 레벨별로 해서 이렇게 한 10명 정도를 묶어 무조건 영어 회화 시간이 있어. 그때 다른 애들하고 친해질 수가 있어. 다른 과 애들하고. 많이 놀았나 봐요. 내가 그때 영어 회화 때 그 처음 본 애한테 또 만나자고 한 적이 있었거든. 정말로 그냥 임수정 수정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 가자. 자, 65번. 자. 대학교 때 좀 더 재밌게 놀 거야. 항상 후회해. 자, 65번. 자, 부등식이 4의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5 곱하기 2분의 1 x 마이너스 1승 더하기 16이 0보다 작을 때 이걸 만족한 x의 범위. 마찬가지 부등식을 풀어라. 특징은 또 보이죠? 딱 어떻게 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치환이다. 그럼 누굴 치환할까요? 2분의 1. 그렇죠. 얘가 2분의 1 x승을 t로 치환해라. 보이죠? 보이는 대로 풀면 돼요. 근데 마찬가지 얘도 감소함수지만 요놈의 치역범위 항상 0보다 큰 게 당연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방정식을 고쳐보자. 얘가 뭐가 되냐면 t제곱이겠고. 자, 얘를 조심해야겠죠. 얘가 2분의 1에 마이너스 1승 나오면 앞으로 얼마가 나오겠고 2가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리고 t가 되겠고 더하기 16. 인수분해가 되면 땡큐에 항상. 그래서 28에 마마. 그래서 t의 범위는 얼마부터 얼마가 되겠고 2부터 8이다. 하지만 우린 t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돼? 자, 2분의 1에 뭘 집어넣어야죠? x승 집어넣어야겠죠. 됐지?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써야겠니? 이 왼쪽을 뭐라 써야 돼? 2분의 1에 몇 승? 마이너스 1승 쓰는 게 맞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라 써야죠? 2분의 1에 몇 승? 마이너스 3승이 되겠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3개짜리 비교인데 우리는 결국에는 지수끼리만 비교하면 될 건데 밑이 얼마랑 얼마 사이 있으니까 0과 1 사이 있으니까 이 부등식을 전부 다 뭐 해버려야 돼? 거꾸로 해봐야겠죠? 이렇게 거꾸로 하자. 그죠?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 다음, 연립부등식은 얘들아, 그 부등식 활용. 그 69번은 굳이 풀지 않을게요. 뭐 충분히,
앞에 거 응용이니까 풀 수 있을 거니까 넘어가고요. 72번 가자. 하나는 빼먹을게. 방금 딴 얘기하냐고 시간을 놓쳤어. 알았지? 아무튼 예원아 조심해. 학생 얘기해. 진짜 조심해. 근데 너무나 많은 학생들을 봐서 그래. 거기에 당해서. 쌤도 군대 갔다 오셨어요? 어? 아, 내가 얘기 안 했니? 얘기했잖아. 집사람 언제 만났는지. 군대 갔다 오고 열흘 뒤에 알바 가자마자 그날 또 그날 사귀었다고 했잖아. 어? 그 정도면 다네. 그날 사귀었잖아. 그날 사귀어서 여태까지 살고 있으니 그날 만나서 근데 실제로 정말로 사귄 거는 집사람이 처음이거든. 현전에 여전히 뭐가 돼요? 이제 만난 거지 사귀진 않았거든. 아무튼 자, 어제도 이 말 하냐고 편집을 몇 번 했는데 자 계속 가보자. 자 얘를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최소를 구하라. 조건이 있죠. 무슨 실수? 모든 실수. 자, 모든 실수에서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뭘 구하래? K 범위 구하래. 얘들아 어떻게 풀면 될까? 똑같습니다. 알죠? 항상 우리가 미적분 원하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많이 듣다 보면 항상 똑같은 얘기니까 나중에 뭐라고 나한테 못하는 거야. 자, 이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면 결국 모든 실수에서 요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데 당연히 일단 또 어떻게 해서 풀겠고요. 또 치환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또 2의 x승을 t로 치환해라. 치환하면 당연히 범위는 이렇게 되겠어. 문제는 어떻게 바뀌어? 이런 문제로 바뀌어. k는 이렇게 되겠다. 마이너스 t 제곱에 더하기 몇 t? 4t. 그런데 t가 얼마보다 클 때 이번에 성립해야 돼. 모든 실수 t지만 그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t의 범위는 항상 0보다 큰 거니까 여기에서 항상 얘가 성립해야 돼. 그럼 또 어디만 그려? 여기만 그려라. ft라고 그랬어. 오케이? ft. 그러니까 몇 참수가 나올 수 있겠니? 생각해보면 결국에 나중에 3차도 나올 수가 있겠지? 생각 들죠? 왜? 우리 극대극소 배웠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 2차밖에 안 나와야지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얘를 또 무슨 꼴로 고치면 돼요? 완전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t 마이너스 얼마에 2의 제곱에 더하기 얼마? 4가 되겠고. 자, 그래서 위로 볼록에 여기가 얼마? 2,4가 된대. 자, 정의요. 얼마보다? 0보다. 0을 집어넣으면 얼마인데 0인데 얘보다는 크다. 그러려면 k가 항상 얘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k는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겠고. 맞니? 그러면서 결국 k는 얼마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 4. k는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랑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알겠죠? 앞에서 배운 거랑 정말로 다 똑같은 얘기다. 마지막 하나, 활용. 마지막, 활용입니다. 75번. 자, 어느 방사성 물질은 일정한 비율로 붕괴되어 50년이 지날 때마다 그 양이 절반으로 감소한다. 들어봤니? 이 얘기를 뭐라고 불렀니? 과학에서 반감기라고 얘기하지. 들어본 적 없니? 얘들아, 우리 이제 과학이라는 걸 좀 해봤지 않니? 1학년 때. 이 반감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조사했지? 지구가 몇 년 전에 태어났는지를 이 반감기 갖고 조사를 했잖아. 지구가 보유자라는 45억 년 전에 우리가 지구가 처음에 탄생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이 반감기를 통해서 알았잖아. 그 정도도 몰라? 잘 알겠어. 가볼게.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50년이 지날 때마다 그 양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게 있어. 이 방사성 물질의 양이 얼마에서 1024g에서 4분의 1g으로 감소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 구하래. 그러니까 50년이 지나면 얼마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절반 얼마? 1024가 얼마가 돼? 512가 돼. 그럼 이런 식을 세우면 되잖아. F0라 그럴게. 원래는 얼마인 거냐면 1024가 있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면? 50년이 지나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1024 곱하기 얼마야? 2분의 1에 1승 되는 거 맞겠니? 네. 그 다음에 100년이 지나면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1024에 2분의 1이 뭐가 된다고? 2승. 자, 너는 fx씩 세울 수 있겠니? 1024에 2분의 1에 X 빼기 자, 50 집어넣으면 1이야. 100 집어넣으면 2가 돼야 돼. 뭐야? 어려워? 해야 돼요. 자, 어떠니? 자, 맞니 아니니? 맞아요. 맞죠? 어렵니? 이게? 뭐 어려우면 어쩔 수 없고.
자, 혹시나 이걸 너무 어려우면 이렇게 안 풀어도 되고 어떻게 풀어도 돼. 그러니까 횟수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1 집어넣은 거, 이거 얼마 집어넣은 거? 2 집어넣은 거라고 해서 이런 식을 세워서 fx는 그냥 이렇게 하면 씩 세울 수 있어 없어, 신영아? 이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횟수를 구해서 거기다 얼마 곱해주면 돼? 50 곱해주면 되겠죠? 오늘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 얘가 얼마가 되는 거 찾으면 돼. 얘가 얼마가 되는 거? 4분의 얼마? 1 되는 뭘 찾아라? x를 찾아주면은 우리는 풀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다. 횟수로 할 때